거국내가 총리할래?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렇죠. 롯데호텔 소공동 귀빈실에서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윤석열과 국짐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국 내각을 말하며 개헌 드립쳤던 인간들 전부 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믿을 수 없는 충격적 폭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국내각. 심지어 거국내각을 논의한 사람들은요. 누가 총리가 돼야 된다. 저한테도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음모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서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겠다 하는 음모예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도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그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국내각 이런 주장을 예전에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들의 작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저도 의원님한테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비상계엄 전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총리할래?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렇죠. 아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을 살지 않고 영혼을 살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3당 통합하자 할 때 안 했지 않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제가 의원님한테는 그거 안 통하지. 롯데호텔 소공동 귀빈실에서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아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으셨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음모다. 나는 그렇게 보고 음모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개헌을 하자? 이러한 것은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 임기를 연장해서 탄핵되면은 그 세력이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정신, 국민적, 세계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음모가 나오지 않고 절대 동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6인 체제의 헌재를 제가 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서 청문 보고서 어제 다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인준되면은 한덕수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서 9인 체제, 완전 체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속한 신속한 헌재 심판이 내려져야 나라가 안정되지. 무당공화국, 무속공화국에서 이제 음모, 개헌에서 거국내각 이러한 것으로 가는 것은 절대 우리 국민들이 눈 크고 뜨고 지켜야 되고 이러한 음모적 세력들은 준동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헌과 거국내각을 말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네요. 그렇죠. 음모고 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솔깃한 사람 야당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에도. 의원님한테도 지금 총리 제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전에 비상계엄 전에 그런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제 말은 계엄 이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받았거나 그게 솔깃했거나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을 했던 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개헌과 거국내각을 얘기하면 즉시 꺼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너 동조자야 말이야. 이건 국민적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망각하고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에 임기 연장을 해주고 탄핵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네, 역시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폭로가 여러 곳에서 조만간 빵빵 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특검이 들어가고 윤석열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짐과 용산이 우주방어로 쉴드치는 부분 때문입니다. 저들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6명 헌재 재판관으로는 어차피 탄핵 인용 결정 못합니다. 심리와 변론만 할 수 있고 결정은 적어도 7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지연은 가능하지만 정형식 하나로 기각이 나서 윤석열이 컴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 판결에서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안 하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즉 의견이 갈려도 결국 결정은 만장일치로 나오게 될 거고 윤석열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정형식도 결국 개인 의견 정도에서 이게 내라는 맞고 위헌은 맞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파면해도 됨? 뭐 이 정도 문구는 의리상 해줄 것 같긴 하지만 만장일치 가능성을 법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보는 것도 두차이가 너무나 많은 증거가 튀어나와 실드가 불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즉 국짐애들이 노리는 건 윤석열 컴백이 아니고 이재명은 막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중이라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재판관 임명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고 구인만 만들어지면 아마도 늦으면 2월 중으로 결정 나오고 4월 대선인데 이게 미뤄지면 이재명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힘도 친윤의 핵심 권영세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성동은 이제 본인이 자꾸 원톱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뭐 기자간담회 할 때도 보면은 계속 이제 슬쩍슬쩍 말을 흘리더라고요. 사실 뭐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당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깔끔하지 않겠냐.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이렇게 끝까지 그런 식의 말들을 흘리면서 본인이 겸임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를 알고 일부러 던진 거고 이미 이제 김재섭 카드를 던질 때는 김재섭이 거부를 한 다음이었었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김재섭을 던진 게 아니라 내가 결국 겸임으로 가기 위해서 마치 다른 카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스처를 취했던 거고. 근데 결국 안 됐던 이유는 뭐냐? 그것도 나경원 때문입니다. 나경원 때문입니까? 나경원이 아니 왜 그걸 겸임을 하냐? 나 잘할 수 있다. 심지어 뭐 오늘 아침에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나경원이 인사권은 그럼 원내대표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경원이 지가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라는 뜻을 비췄고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중진 협의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반 있으면 계속 중진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결국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할 건지를 거기서 결정을 한 셈이고 근데 그것도 결국 다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일 조용하고 제일 만만하고 제일 색깔 없고 제일 희말이 없는 그냥 권영세 그냥 주고 한 거 아니냐 바지 세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당시 단 7분 만에 이동하며 켠 라이브에 훌쩍이며 운전하시는 김혜경 여사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엄 시작 후 단 20분 만에 개항해서 국회에 도착합니다. 또한 계엄령을 조사한 박선원, 김민석 의원 뒤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가하고 있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대단한 부분이고 결국 이 계엄을 막은 이재명 대표는 영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다가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